많은 이들이 실버타운을 저승가는 직행버스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이 더는 부모를 모시기 싫을 때 떠넘기는 곳, 외롭고 쓸쓸한 노년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말이지요. 서울 외곽의 한 실버타운, 깨끗하게 정돈된 로비에서 한 노인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박정자 씨, 올해 69. 그녀의 눈가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이곳에 데려다 주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실버타운이 더 나아요라는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 순간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이 그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이름은 박정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버타운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실버타운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걱정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실버타운이 더 나아요. 24시간 관리받을 수 있고 같은 또래 사람들도 많고요. 아들의 이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린 더 이상 엄마를 모실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있고 손자들 키우기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쁜데 노인 한 명 더 챙기기가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아직 내가 정정한데 왜 실버타운에 가야 하냐고 버텼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설득했고 결국 일단 한 달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오시면 되니까라는 말에 못 이겨서 따라 나선 거였어요. 이삿짐을 들고 문을 나서던 날 저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온 우리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정말 서글펐어요.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달까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방 배정을 받고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2층 침대도 아닌 혼자 쓸 수 있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 집 안방보다 훨씬 좁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정원이었는데 아름답게 꾸며져 있기는 했지만 제가 30년 동안 갖고 온 우리 집 마당과는 비교가 안 되었어요. 첫날 밤 베개를 적시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족한테 짐짝 취급받아서 이런 곳에 버려진 거구나. 남은 인생은 그냥 조용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기도 싫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갔죠. 식당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이순자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71살이셨어요. 이분이 이곳저곳 소개해 주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인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울하고 체념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밝고 활기찬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정자 씨, 오늘 오후에 요가 수업 있는데 같이 나가실래요? 순자 씨가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라고 사양했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는 바람에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요가는 정원에서 했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잔디밭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함께 했죠.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제대로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천천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요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거였어요. 깊게 숨을 쉬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요가가 끝나고 나서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된 분들이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우울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내보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김영애 씨라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럴까?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겨우 하루 이틀 지낸 걸로는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곳의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원을 산책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10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요가는 물론이고 수채화 그림 교실, 합창단, 댄스 수업, 요리 교실, 원예 교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수채화 그림 교실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느라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70년 만에 처음 붓을 잡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에는 다 그래요. 조금씩 연습하시면 금세 늘어요라고 격려해 주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정자 씨 색감이 정말 좋네요. 구도가 안정적이에요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날 즈음 저는 제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선들이 조금씩 안정되고 색칠도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합창단 활동도 정말 즐거웠어요.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매주 2번씩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 추억의 곡들부터 요즘 인기 있는 트로트까지 다양하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창피했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 예전처럼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합창단 공연을 할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를 받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최민수 씨라고 저보다 1살 많은 70살이셨어요. 바로 옆동 실버타운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가끔 우리 쪽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시곤 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누구인지 몰랐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웃을 때의 그 특유의 미소와 말투를 듣고는 바로 알아봤어요. 혹시 민수 씨 아니세요?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어머 정자야? 박정자 맞지? 아이고 이게 몇십 년 만이야. 60년 전 시골 장터에서 저를 웃게 했던 그 소년이 바로 민수 씨였어요. 그때 저희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과 시대적 상황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후로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실버타운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수 씨도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다가 자녀들 권유로 실버타운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옛날 그 시절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더라고요. 물론 젊었을 때의 그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편안해하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민수 씨와는 천천히 친해졌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요. 민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혼자서 외로워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용기가 없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어느 날 민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자야, 우리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너를 다시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실버타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즈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에서 요가를 하고 또래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평생 못 해본 그림을 배우고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수 씨라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아마 한 달만 있다가 나온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적응하셨어요? 아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저를 억지로 실버타운에 보낸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리고 뭔가 젊어 보이세요.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어머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그때 마침 민수 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원에서 같이 산책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민수 씨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최민수 씨라고 옆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알던 사이였는데 여기서 다시 만났어요. 아들은 민수 씨와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나 봐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정자 씨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여기 와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순자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를 제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합창단 공연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은 제 그림들을 하나씩 보면서 감탄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그린 거예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여기 와서 배웠지. 처음에는 선도 제대로 못 그었는데 지금은 제법 그럴듯하지.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입구까지 배웅 나갔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는 실버타운이 엄마를 가둬두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게 빛나는 건 처음 봐요. 정말 잘하신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엄마를 모시기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마음 놓이고 좋네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사실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서운함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자야, 자식들이 다녀갔다고. 어떻던? 응, 많이 놀라워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럼 그렇지. 나도 여기 와서 완전히 달라졌는걸. 민수 씨 말이 맞았어요. 저희 둘 다 여기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 보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실버타운은 제게 인생의 2번째 봄을 선물해 준 곳이라고요. 여기서 저는 평생 못 해본 취미를 찾았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다시 찾았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박정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 말이에요. 요즘은 아들이 자주 찾아와요.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밝아지니까 아들도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늙고 싶어요라고 말해요. 손자들도 가끔 놀러 와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보고 우와, 할머니 진짜 잘 그린다 라고 감탄하고 합창단 공연에 와서 박수도 쳐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민수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젊었을 때의 그 열렬한 사랑과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따뜻한 동반자예요. 가끔 민수 씨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실버타운에 안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는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점점 우울해졌을 거예요. 아들 가족한테는 부담만 주고 저 자신도 점점 위축되어 갔을 거고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70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들기까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차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요. 자식들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여기서 삶의 의미와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달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실버타운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바꾸고 싶어요. 이곳은 늙어서 쓸모 없어진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는 다른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세히 써요. 제 경험담을 통해서 실버타운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민수 씨와는 요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실버타운에서 단체 여행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 둘만의 여행도 가고 싶어서요. 제주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젊었을 때 가지 못했던 곳들을 이제라도 함께 가보려고 해요. 정자야,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롭지 않아? 자식들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민수 씨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들의 생일 같은 날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예전만큼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 새로운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었으니까요. 순자 씨, 영희 씨, 민수 씨. 이분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혈연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고 돌봐주는 진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같은 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희가 모두 번갈아가며 간병을 도와드렸어요. 그분 자식들보다 저희가 더 자주 병문안을 갔을 정도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라는 걸요. 최근에는 실버타운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어서 다른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해보니까 정말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정자 씨 덕분에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들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견해요. 저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요즘 저는 아들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침 요가부터 시작해서 그림 수업, 합창 연습, 블로그 포스팅, 입주자 대표 업무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곳저곳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르신 정말 건강하시네요. 70세 치고는 정말 젊으시고 활력이 넘치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마 마음이 행복하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저승 가는 직행버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선물한 곳이었다고요. 만약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실버타운은 버림받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이에요. 여기서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어요. 둘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셋째, 가족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서로 부담을 덜고 진정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달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이렇게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실버타운에도 저를 이곳으로 보내준 아들에게도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해요. 특히 민수 씨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에 가장 감사해요. 만약 실버타운에 오지 않았다면 60년 전에 그 소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림 실력을 더 늘려서 더 큰 전시회도 열어보고 싶고 합창단 활동도 더 활발히 하고 싶어요. 블로그 독자들도 더 늘리고 싶고 제 경험담을 책으로도 출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씨와 함께 더 많은 여행도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정말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70세부터 시작된 제 인생 2막이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저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제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